네, 이어서 6번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파트가 나왔네요. 우리 수능의 단골 손님이죠. 자, A식은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라고 나왔군요. 자, 봅시다. 답은 유아기 아동의 자기 중심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A를 활용했는데 땡땡 유치원에 웅이어만 직접 머무르면서 원생들의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답니다. 머물렀다는 건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사용한 A는 참여 관찰법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다음 두 번째, 을은 땡땡 공장에서 조명의 밝기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B를 활용했다는데요. 한 집단은 기존보다 밝은 조명, 자, 조명의 밝기가 작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한쪽 집단은 밝은 조명을 밝게 해줬고요. 다른 집단은 기존과 동일한 조명을 바꾸지 않았네요. 즉 이거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조명의 밝기를 처치를 가했냐, 조명의 밝기라는 이 독립변수에 처치를 가하지 않았느냐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럼 병은 땡땡시에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C를 활용했는데 관광객 중 무려 1,5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네요. 일단 인원수가 많으니까 질문지법일 것 같은데라고 일단 감을 잡으시고요. 사전에 살게된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했답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질문지법의 대표 키워드 중 하나죠. 그래서 A, B, C는 각각 참여관찰법, 실험법, 질문지법에 해당하겠고요. 그럼 보기를 봅시다. 참여관찰법은 실험법에 비해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실제성과 생생한 자료는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의 대표 키워드죠? 맞습니다. 참여관찰법의 대표 키워드. 왜? 눈으로 보면서 직접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 굉장히 실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자료를 그대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도표 문제가 4문제 나온 이유는 이렇게 개념 문제를 쉽게 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의적이네요, 그 문제는. 어쨌든 같이 이어서 봅시다. 자, B. 실험법은요, 질문지법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약하대요. 통제 정도가 약할 리가 있나요? 통제 정도가 강하죠. 그래서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실험법은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통제 정도도 높다는 거죠. 반대로 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가장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답니다. 질문지법의 대표 키워드, 우리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에 비리자면 이 질문지법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겠죠, 질문지법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4번. 실험법은 참여관찰법, 질문지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즉, 레포 형성을 중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면접법의 특징이 되겠네요. 관련이 없겠군요. 5번. 참여관찰법 그리고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방법론적 이원론은 양적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질적 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이란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배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도 따로 하나 필요하고 또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도 따로 하나 필요하겠네요. 방법이 2개.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입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수업 때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해줘요. 맞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쨌든간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참여관찰법이랑 실험법이래요. 아니죠. 자,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고요. 반대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있죠. 그다음에 문헌연구법은 맞습니다. 둘 다 사용해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근데 만약에 여기에 A는 B, C와 달리라고 하면 이 5번은 맞는 보기인데요. 만약에 여기 A에 문헌연구법이 포함된다면 이 5번 보기는 또 틀린 보기가 돼버립니다. 왜? 이 주로라는 단어 때문에. 문헌연구법은 주로 어떤 특정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연구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문헌연구법을 넣어버리는 순간 이 5번 보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 어차피 다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사회학 기관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군요. 자, 기업과 리을은 모두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입니다.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 프로축구팀과 방송사인데요.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은 사회화가 목적은 아닌데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관을 말하는데, 축구팀이나 방송사가 목적이 사회화가 아닌데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기업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미음과 다르, 즉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는 고정 출연자, 특정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와 달리 성취지이래요. 달리가 틀렸죠. 왜? 둘 다 성취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큰 인기를 얻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 부럽네요. 저 구독자 수가 74명인가 그런데.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이 더 큰 인기를 끌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니은, 즉 개인 인터넷 방송 운영자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랍니다. 어때요? 정답은 디귿이죠. 기업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역할에 대한 보상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겠죠. 역할은 특정한 지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고요. 역할 행동은 그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겁니다. 자, 기대되는 역할에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수행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수행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겠죠. 또 사회문화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인데,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중요한 표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리을을 보니까 비읍, 지금 고민인데 해외 지도자 연수로 떠날지 방송인에 걸어갈지를 고민하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지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갈등 상황이 아니라 그걸 이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역할 갈등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순한 심리적 고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역할 갈등은 우리 수능에서 맞는 표현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 기출 중에 한 문제가 2018년인가 한 번 딱 맞는 보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번 정도 최근에 맞는 보기로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심리적 고민이었어요. 단순한 심리적 고민. 그래서 역할 갈등이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심리적 고민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왠지 느낌이 시간이 또 약간 끊길 것 같은 느낌이라서 8번 문제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끊어서 가서 의아하실 텐데 제가 지금 캠코더반이나 DSLR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동영상 길이랑 용량 제한으로 이게 너무 오래 찍으면 이 영상이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꾸 영상을 끊었다가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주제죠. 사회문화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네요. 즉 기갈상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부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갈상을 노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들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 내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쨌든 답은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흰색 한테바람에서 형에게 의존하려는 흥부와 달리 놀부가 부자된 것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돈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랍니다. 이것은 또 당시에 사회 규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네요. 개인의 노력에 따른 타당한 보상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거는 기능론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도 바로 나왔네요.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놀부가 장난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아이의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희소자는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는 빈곤법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가부장제도로 이 흥부와 놀부의 관계를 설명했으니까 갈등론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고요. 병은 전 흥부가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자 고맙다고 말하면서 다른 뺨을 내민 장면에 주목을 했답니다.
장면, 즉 특정 상황에 주목을 했다는 거고요. 형수는 흥부를 내쫓기에 주걱을 휘둘렀지만 흥부는 배고픈 시동생에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고 특정 상황에 따른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상황 정의 의미고요. 해석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건 상상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각 관점의 키워드들은 지난 제 정쌤 투어 수업들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능론은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왜 보수적인 관점이니까요.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정답은 1번. 이거 봐요. 개념 문제가 이렇게 쉬웠어요. 그래서 도표 문제를 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도 도표 문제 내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이죠. 네, 같은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을을 보니까요. 갈등론인데요. 갈등론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상호 의존 관계로 보는 건 기능론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상상론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건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상상론은 사람들 개인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시가 아니라 미시적 관점이겠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4번. 기능론의 관점은 갈등론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갈등론만이겠죠. 그래서 갑과 을을 서로 바꿔주면 4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5번. 갈등론의 관점은 상상론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합니다. 행위자의 능동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자율성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행위자의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거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상론이겠죠. 그래서 5번 보기도 을과 병을 서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개념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9번 문제군요. 일탈행동 파트인데요. 전 이 문제도 꽤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일탈행동이 나오는 이론과 그 출제 경향과 좀 다르긴 했죠. 자, 일단 위에 질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바로 답으로 넘어갈게요. A 일탈은 차별적 교제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이런 명칭이 좋네요. 이 이론은 선배들 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일탈은 가에서 비롯됐답니다. 근데 가가 A 행동에 대한 차별적 제재래요. 차별적 제재는 다른 말로 낙인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낙인 이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을을 한번 볼게요. 저는 각각 다른 이론, 일단 차교 이론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 일탈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A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래요. 그렇다면은 A의 일탈 요인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친구들이 A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상상론의 하이론 중 차별적 교제 이론이 나왔으니까 나는 아마도 낙인 이론이겠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말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답을 모두 잘 설명했는데 A 일탈이 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모두 두 학생이 모두 동일하답니다. 즉 동일한 관점에서 갑과 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캐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맞아 보기를 볼게요. 나는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아노미 상태를 정의한 학자는 맞습니다. 아노미 이론 중에 머튼이죠. 아노미 이론 중에 머튼이 바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일탈 행동을 설명했고요. 자, 급격한 사회 변동을 위한 규범의 부재입니다. 규범의 부재. 이것도 아노미 이론 중에 무교원 상태로 아노미 상태를 정의한 디르케입니다. 이 두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연관성이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2번과 3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4번.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사람 친구들과의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두 이론은 둘 다 기능론의 하위 이론이거든요.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2번, 3번 보기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4번.
다가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학습하는 것은 다가 아니라 차별적 교제 이론만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요. 5번. 하이데거의 지속적인 상호작. 제가 상호작용을 강조했는데 마침 이 말이 이렇게 5번에 떡하니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모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하위 이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이탈 행동을 설명하고요. 낙인 이론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을 찍은 과정을 통해서 이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면 차별적 교제 이론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탈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탈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한 이론이 바로 차교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속적인 상호작용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도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간상 불안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이어서 해설을 해볼게요. 시간 안 모자라겠지? 찜찜합니다. 그냥 한번 더 자를게요. 네. 제 영상이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문제는 괜찮은데 정작 중요한 도표 문제들이 다 잘렸더라고요. 도표 문제 안 잘린 문제는 5번 살리고 10번, 15번, 20번만 다시 찍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을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표가 아니라 이 별첨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A국을 보시면요. 기억이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T년의 A국을 보면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대략적으로 50%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은 100%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T년의 50%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이 50%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의 평균 임금은 50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 50%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A국의 T 플러스 20년은요. 이 남성 평균 임금보다 여성 평균 임금이 1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T 플러스 20년에 A의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같다는 의미예요.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기억을 보세요.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을까요? 오히려 남성과 여성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있다가 서로 같아졌으니까 이 임금 격차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 다음에 2번. B국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의 여성이론의 비율이 낮았대요. 여러분, 보통 도표 문제에서 주는 수치는 숫자값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비율값이에요. 근데 보기에서 비율을 물었습니다.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은 게 아니에요. 비율을 줘놓고 똑같이 비율을 물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B국의 T년과 T 플러스 20년을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보기입니다. 보세요. 자, B국이고요. T년은 여성 이용 비율이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38%로 추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8%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때요? T년의 비율이 T 플러스 20년의 비율보다 더 크니까 바꿔 말하면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이용 비율이 더 작아졌죠? 이건 맞는 보기예요. 허무하시죠? 사실 이런 식으로 잘 안 돼요. 이런 니은 보기를 맞는 보기로 내는 경우가 사실 드문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함정을 판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니은은 비율 줬는데 비율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아주 쉬운 보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틀리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A국부터 봅시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 T년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제가 아까 문제에서도 본 것처럼 이 남성 대비 여성 평균 임금 비율이 A국은 T년이 50%예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T 플러스 20년이 100%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국 같은 경우는 T년의 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동일하게 50으로 나와 있네요. 50%죠. T 플러스 20년은 80%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A국은 50%가 증가했고요. B국은 3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더 많이 증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성의 임금이 상승했지만 남성의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주어진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자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평균 임금폭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성 임금이 더 크게 상승했는지 작게 상승했는지 우리는 이 주어진 자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자면 T년에 남성 임금이 100이었어요. A국을 따졌고요. A국 같은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이면은 여성 임금은 50이 되겠죠. 근데 T 플러스 20년의 남성 임금이 동일하게 100이면은 여성 임금은 10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성 임금은 50이 상승했다는 것을 50만 원이 만 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50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B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임금이 100이었는데 그럼 여성 임금도 T년엔 50이겠죠. 근데 만약에 남성 임금이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증가를 하면은 여성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만 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인 숫자지만 어때요? 110만큼 증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남성 임금의 평균 임금의 증가폭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주어진 비율값만으로 여성의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다, 더 적게 상승했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디귿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일. A국은 T년에 비해 T20년에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 성불평등에서 완화된 반면 B국은 경제 차원에서의 지표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임금이 경제 측면일 거 아닙니까? 자, 50에서 A국은 100으로 일단 여성 임금이 확실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완화가 됐고요. 정치 측면은 여성 임금이 아니라 여성 이원 비율인데 이원 비율이 20에서 대략적으로 38로 여성 이원 비율도 증가했어요. 여성 이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치적 불평등도 성불평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B국 같은 경우는 50에서 80으로 경제적 측면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여성의 성불평등 정도가 완화된 건데 자, 여성 이원 비율은 38에서 18로 어때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에서는 성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겠죠. 그럼 이 리을 선지는 어때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에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음 보기 때문에 헷갈려하면서 왠지 디귿 리을 5번으로 정답을 고른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끊고 15번 해설을 해드릴게요.